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네. 못 해가지고 네, 지난주에 뭐 바쁜 뭐 지방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즘 뭐 인기가 많으시죠? 부른데 너무 많죠, 선생님. 네, 좀 바쁩니다. 네, 다른 거 정리하시고 여기만. 네. 아니 아무래도 이런 전국에서 참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게다가 이제 사실 큰손 얘기 같은 거는 네. 다른 데서는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언급하기를 꺼려하죠. 꺼려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정말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많이 좀 불려다니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파면이 되고는 한번 방송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개헌령. 계엄령 뒤에 개헌령이냐 가지고 네, 한번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가 또 갑자기 헌법재판관을 지가 지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야당에서 뭔 소리냐 하고 이제 했더니 지명은 아니고 네, 발표. 어떻게 네, 발표다. 아 진짜 이게 좀 싫은 놈들. 네. 한참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 네. 이제 오늘 마침내 또 조희대가 네. 또 희대의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희대의 악마인가 이놈? 뭐 윤석열이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알박기에 있을 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다 이유가 있다. 네, 써먹을 때가 있다. 네. 그 윤석열에게 보은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걸 무리하게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네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뭐 무슨 파기 재판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복잡해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내리든가 내려보내든가 다시 하라고. 네네. 또 하나는 자기네가 직접 선고할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선고를 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 날린다. 와. 이거 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진 않다. 높진 않다. 너무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네. 헌재가 이 어떻게 보면 탄핵을 뭐랄까 기각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헌재도 모든 판결을 상식적으로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정치적 판단을 한 거지 사실상 소신의 판단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 사실 우리가 설마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분들 가슴 속에는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네네. 그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안심하고 대선을 치를 분위기가 아니라고 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네. 한덕수가 지금 내란 대행을 하면서 불공정한 대선 관리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뭐 심우정 듣고 직위원도 있고 뭐 사방팔방에 내란 세력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조희연도 내가 조희대 내가 질서냐 나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자기 역할을 또 시작한 건데요. 이런 흐름이 대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야 돼요. 계속될 거라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항쟁을 하지 못하고 내란 진압에 성과가 없을 경우 이런 분위기에 끌려다니면서 대선을 치르게 될 위험이 있는 거고 네네. 만약에 다시 강력하게 이쪽 야당을 비롯해서 내란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항쟁을 하고 내란 진압의 속도를 내고 하면 이 판결도 제대로 나오겠죠. 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듯이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요한 또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파면이 결정되고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있다가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며칠 삽시간에 그냥 그 며칠 동안 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슈로 국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겨낸 건데 이게 지금 이 사안도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날리면 좋고, 그렇죠. 못 날리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죠. 그러면 야권이 그 이재명 후보 땀명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다시 이제 막 낙엽이 우수수 날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건 쉽게 하면 법원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 쿠데타.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 뭐 있었고 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12.3이 이번에는 사법부 동원한 쿠데타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직위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조희대라든가 조희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절대로 복수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은 하나로. 그러니까 너희가 네. 날려도 우리는 이 후보로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항쟁을 통해서라도 판을 바꿔서라도 예. 이 후보를 밀겠다 이재명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뭐 배수의 진을 쳐야지. 네. 위험하니까 후보를 한 명 더 내자라든가. 예. 그러는 순간 뭐 말려든다고 봐야죠. 벌써 그것이 나오는 순간 정말 이거는 완전히 뭐 말려 들어간 거죠, 그건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큰 손이 제일 원하는 거는 어쨌든간에 진의 편을 여러 개 뭐 대도 않는 그 도토리 그 기재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번 경선 치르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누구를 하나 해서 해놓고 단일화해놓고 지들은 뭉쳐놓고 진보 민주 진영은 어떻게든 분열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이게 지금 이 수가 지금 거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쪽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선생님 이게 드는 생각이 내란이 안 끝났다. 그렇죠. 내란이 진행 중이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내란이죠. 12.3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파면 끝난 다음에 야 이제 파면 이렇으니까 약간 좀 사실 이게 좀 풀어진 게 좀 있단 말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약속들도 좀 잡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투표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니까요. 네,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는 이게 항쟁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만약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예. 뭐 정광훈이고 그 진압하는 주체가 정부였다면 네, 끝났죠.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윤석열 정권이에요. 정부. 예. 그리고 윤석열이 그 장악하고 있는 한국 기득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네. 그러면 내란을 누가 진압합니까? 진압할 주체가 없잖아요. 예. 국회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국힘을 뺀 야당들 외에는 내란 진압의 주체가 사실 제도권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 진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좀 더 과감하게 못한 잘못도 있긴 하죠. 예. 네, 탄핵해야 될 때 놓치고 뭐 이런 싹 다 거. 그냥. 네. 네.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면된 이후에 대선까지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아하. 끊임없이 저쪽은 총공격을 할 것이다. 예. 특히 국민항쟁이 조금 수그러들 듯 싶으면 지금이군요. 여지없이 머리를 쳐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러다가 또 국민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면 네. 안 되겠네 탄핵해. 아하. 탄핵 때리고. 네. 그러다 또 짱 보고. 이걸 반복할 거예요 아마. 대선 이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대선 이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오늘 내일 이슈가 이게 엄청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어. 근데 만약에 이 사안을 갖고 대통령 임기 내내 또 이걸 재판을 걸고 그렇죠. 뭐 헌재를 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탄핵하자 그러고 뭐. 탄핵하자 그러고 초반부터 계속 괴롭히겠죠. 그럼 지금 사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냥 그날로부터 바로 개혁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내란 종식시키고 검찰들 해체시키고 명태균법 해가지고 명태균법은 특검법 하자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거는 국힘당 괴멸법이라고 진실을 실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막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질 텐데요, 그죠? 아주 위험하죠 그런 점에선. 네. 근데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날뛰는거나 지금 오늘 조희대가 날뛰는거나 이게 지금 윤석열 파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날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 전체가 날뛰는 거고요. 전체가.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도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구술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또 큰손도. 네.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내란 세력을 전멸시키는 건 전혀 바라지 않아요. 네. 자기들 말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집단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안 들을 때 혹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네네. 자기네 말 잘 안 듣고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네. 발목 잡고 괴롭힐 수 있는 세력은 내란 세력 아닙니까? 따라서 내란 세력이 다 죽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예. 살리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격겹이 포위해서 개혁을 못하게 수박을 붙여놓는다고 그랬는데 네, 껍딱지나 수박을 잔뜩 붙여서 가까이에는 수박 붙여놓고 그 주변에는 내란 세력이 포위하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동을 걸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이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쉽지 않네요, 선생님. 네, 쉽지 않습니다. 참 국민들의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뭐 멈추는 국민들은 아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네네. 유죄 때려가지고 박탈하면 네. 그거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찍어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바퀴벌레요? 아니면 뭐 국민의힘 주자가 민주당의 주자가 없어져가지고 대선에서 국힘이 당선된 걸 네네. 인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재판부는 그날로 끝난다고 보면 되죠. 그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 개혁을 네. 제발 좀 해달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헌재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면을 하는 바람에 헌재가 그것까지 저질렀으면 국민들이 안 되겠다. 검찰보다 너희가 더 나빠. 너희도 만만치 않아. 이랬을 텐데 인용을 하는 바람에 헌재가 자기 그 사라질 기회를 놓쳤어요. 놓치고 이제 이제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의 조희대가. 조희대가 우리를 심판해다오. 뭐 우리를 뭐 해체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12.3 계엄 당시에도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때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항쟁이 일어나서 금방 끝난다. 그렇죠. 어차피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다. 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이제 그런 사법 쿠데타를 지금 사법 계엄인 건데요.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네. 내란 세력은 어차피 대선에서 지고 내란 종식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 자기를 다 주고 목숨이잖아요. 다 주고 목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그 참 이 소식을 듣고 다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야 개인 약속 좀 잡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엄청 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이거를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분들이 촛불 집회 나오셔가지고 또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막 했거든요. 참 어느 때보다 참 뜨거운 집회였는데 다시 또 시청으로 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직위원이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선생님. 직위원이 조희대가 박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희대에게 엄청 충신이랍니다. 직위원이? 네, 조희대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쪽이 같은 그냥 그렇죠. 응? 네, 그렇군요. 네, 직위원은 조희대가 알박은 사람, 조희대는 윤석열이 알박은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술도 아니 좋아하고. 그 직위원이 지금 너무 많이 봐주고 또 걔가 내란 재판들을 많이 하던데요. 네, 많이. 이거를 빨리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탄핵해야 됩니다. 예. 직위원은 이미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요. 날짜별로 해야 되는 걸 시간제로 바꿔. 시간별로 바꿔서. 그런 시대의 판결, 그 악법을 법을 악용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충분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첫 재판 때는 아예 그냥 뭐 촬영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촬영은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밀리긴 밀리는 거죠, 이것도. 분위기에 이제 너무 심하면 조금 양보하고 그러다 또 나쁜 짓 하고. 또 하고. 처음에 윤석열한테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판사 아닙니까? 박근혜는 그럴 때 이제 무직이라고 대답해서 그 뭐야 화제가 됐었어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직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죠. 근데 박근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윤석열한테 직업이 무엇입니까? 깡패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뭐라든가. 지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인정 못합니다. 내지는 뭐 전직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솔직하기라도 하죠. 윤석열은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아서 긴 거일 수도 있다. 예의상
올려주려고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혹시라도 무직이라고 답할까봐 그런 것만 봐도 지기현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윤석열을 살려주고 싶어하는지 느껴지지 드러난 거다 그 한마디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역시 이게 심리학자가 보시니까 그 한마디에도 그런 심리가 담겨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첫 재판 때는 뭐 또 엄청 말을 했대요 윤석열이. 엄청 길게 하고 또 일장 훈계를 한 모양이에요. 뭐 가르치고 막 그랬다는데요. 그리고 뭐 그것도 시간을 지기현이가 마음껏 줬다는데요. 발언할 수 있도록. 이놈이 시간에 좀 민감한 놈 아니었습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놈이죠. 시간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네. 자기가 얼마나 떠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야. 네. 내가 얼마 얘기했지? 지금 1시간 얘기해놓고 뭐 그러는 사람이거든. 윤석열이. 아니 지기현은 이제 시간별로 따져가지고. 그 지기현을 풀어줬으니까. 그렇죠. 지기현은 민감하죠. 따져야지 이놈이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별로 계산해서 막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한 시간만 흐르는 거군요. 그 그렇죠, 안에서는. 맞습니다. 참 진짜 아주. 그 21일 날 재판에서는 또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이게 칼과 같다. 뭐 칼이 뭐 요리도 하고 땔감도 뭐 저쩌고 막 엄청 또 횡설수설을 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내란이란 관점에서 뭐 재판한다면 막 그러면서 또 이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놈이 그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보통 칼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쓰죠. 그 칼은 예를 들면 훌륭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백성을 구하는 무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들고 있으면 흉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단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르다. 칼 자체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윤석열도 쓰고 싶었을 텐데 이 자식은 주체를 뭘로 잡았냐면 사람이 아니라 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칼은 요리사가 잡으면 요리를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일하는 이제 뭐 목수? 목수라든가 나무꾼이 잡으면 땔감을 떼는 의사가 잡으면 수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잖아요. 내가 잡으면 흉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인 인간을 싹 빼버리고 칼이 그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만 얘기했단 말이죠. 계엄령 칼 중심이군요. 계엄령도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예요. 누가 그걸 때리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긴 있겠죠. 뭐 역사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근데 윤석열이가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소위 뭐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 밥 먹고 있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밥 먹고 다들 술 한잔 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근데 갑자기 텔레비에 나와서 10시 반에 계엄을 때린 거 아니에요. 다들 이게 지금 실제인가 그렇죠. 거짓말인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도 자서전에서 처음에 안 믿었다고 딥페이크다 그랬대요. 다 딥페이크인 줄 알았죠 진짜로. 근데 이제 확인 받고서 알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계엄 요건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뭐 전쟁 국면이랄지 사회 혼란이랄지. 그렇죠. 지가 혼란이죠. 지가. 혼란은 윤석열만 혼란스러웠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의 이 비유도 온갖 멋은 다 내는데 정말 수준 떨어지는 비유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칼을 윤석열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이 잡으면 무조건 흉기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윤어게인 뭐 신당을 창당한다고 뭐 또 뭐 김계리랑 배이철이랑 뭐 해서 뭐 밥 먹는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하면서 뭐 윤버지? 윤버지. 뭐 아버지의 윤을 붙인 건가 보죠?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 말 들을 때 좀 황당했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앞에 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버지, 백버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시키는 식의 이 신조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안 썼어요 한 번도.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쓴 경우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만든 신조어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합치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해봐야지. 윤버지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생각나요? 버러지가 생각나지. 다들 이제 그죠. 모든 SNS에 윤버러지. 예, 윤버러지가 딱 떠오르지. 아버지 생각은 안 나거든요. 이런 게 과연 김계리의 실수냐? 아니면 무의식적 분노냐? 이런 것도 아니 그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김계리가 까기 위해서? 윤석열을 연맥이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윤버러지. 그래놓고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네. 왜 윤석열을 좋아할 거거든. 그러면 또 날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버러지인 줄 알았더니. 자, 이게 뭐냐면 김계리가 마음속이 지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김계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진보적인 의견, 민주적인 어떤 입장 이런 걸 가진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요 순왕쟁구 관련된 거기 뭐 변호사로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랬는데 변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변절도 이게 전문적으로 심리 분석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변절한 자들은 원래 싹수가 노래요. 싹수가. 네, 그때 가서 뭐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계리도 그때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변절을 했어요. 김문수처럼. 여기선 더 답이 없고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윤석열한테 붙어야 돼. 해서 달라붙었는데 변절을 때렸는데 윤석열이 망해버렸잖아요. 폭망. 계엄령 때려서.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자기가 줄 섰더니 그 줄 쓴 집안이 망한 건데 그쪽이. 게다가 파면까지 돼버렸어요. 파면까지 돼버리고. 파면되기 전에 이제 그때 재판하면서 그때 좀 많이 날뛴 거지 않습니까? 네, 날뛰었죠. 그때 이제 발악을 한 거죠. 파면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막 말리고 내 인생을 걸고 윤석열한테 달라붙어서 뭔가 윤석열보다 더 절박해 보였어요. 헌재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뭐 자기를 망가뜨려 가면서. 네, 맞아, 그렇죠. 뭐 개몽되고 있다, 뭐 있다 헛소리 하면서 휘투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결국 파면돼서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줄을 서가지고 이놈한테 이 버러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변절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헌법 재판 그 재판 과정에서 막 그렇게 막 진짜 날뛰던 게 윤석열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뭐 더 윤석열보다 더 절박하게 뭐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그런 게 이제 그 변절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인 겁니까? 그럼 그렇죠. 줄 섰는데 거기 그쪽의 마음은 그거 자기 인생 어떻게 돼요? 줄 잘못 썼구나. 조금만 참을 걸. 이런 생각들. 조금만 참을 걸. 두세 달만 참았으면 되는데. 왜 하필 내가 줄 서자마자 이것들이 몰락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복잡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 심경이 복잡하겠죠. 그것이 윤버지로 나타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윤버지라고. 선생님 이거는 정말 완전히 선생님만 분석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존경심에. 아니 누가 들어도 딱 들으면 야 이거는 너무 멋있고 칭찬 같아라고 느껴지면 뭐 이런 해석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딱 듣는 순간 윤버지 그러면 윤버러지인데 누가 봐도 이분이 이제 계몽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를 붙인 거다라고 우긴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윤석열 애들 공격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왜 여기 서가지고 이놈한테 붙어가지고 이런 심리가 거기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복잡한 심리는 있는 거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당연히 윤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심리가 투영돼 버린 거다. 오, 재밌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인들 대단하더라고요. 훌륭한 군인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 저번에 그 뭡니까 서강대기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그 경비단장 이 군인은 그러니까는 그 국회에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쪽에서 아니 뭐 군인들이 뭐 의원들 끌어내리라고 하면은 끌어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되받아 쳤더라고요. 또 그건 명령을 왜 내렸냐? 그런 짓을 왜 했냐 도대체? 왜 했냐? 그럼 그거를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김영기 특전대 대장도 이거는 윤석열을 완전히 매긴 거였습니다. 이건 빅엿을 매긴 거죠. 빅엿을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선생님. 윤석열 면전에서 완전 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군인들이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야, 이 심리 하나 맞췄네 제가. 참 군인들을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윤석열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군의 명예. 사실 군대가 한국 사회에서는 군사 쿠데타도 일으키고 시민도 학살하고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옛날보다는 낫지만 군인들을 군발이라 그래요. 군발이. 군발이. 네, 드라마 같은데 보세요. 네. 다 군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 네. 엄청 유행한 뭐 폭삭소가 수다에서 야 네. 남자친구 군발이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가게 되면 다들 이제 지옥 가는 것처럼 막 그렇죠. 감옥 가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좀 건설적인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네네. 그래도 군부 독재가 물러난 다음에는 군이 나름대로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경찰도 좀 그랬고요. 예. 그랬는데 이걸 윤석열이 다 날린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계엄에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든탑을. 네,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졸지에 내란범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하들은 내란군이 되고 예. 반란군이 되고 그것이 주는 괴로움, 고통. 이 김영기라는 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날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 네네네. 그럼 내 부하들만큼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윤석열하고 완전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윤석열은 부하들 잘못이다. 네. 이런데 난 내 잘못으로 하고 내가 처벌을 받을 테니 부하를 살려달라. 이게 진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결국 반란군으로 이렇게 멍해를 쓰게 된 거, 반란군의 멍해를 쓰게 된 것을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들이죠. 이 말 자체에서 네,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그걸 시킨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 군을 그렇게 만든 놈이 윤석열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죠. 네, 바로 저 앞에. 생각 같아서 진짜 가서 막 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한 대 그냥 줘받고 이 자식 너 때문에 우리 군이어야.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추락했다. 근데 그렇게 못 하겠고 말로 윤석열이 했던 말을 가장 유명한 말이죠. 되돌려주면서. 나는 진짜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았다. 근데 윤석열 너는 김건희한테 충성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가로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건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형은 사람이니까. 네네, 외형은. 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한테 충성을 바쳤지만 나야말로 국가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 네, 국가와 국민에게.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빅엿을 날리고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계엄에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일종의 저항을 한 이 군인들, 장교들은 다 비육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군대는 육사가 잡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육사 출신들이 이제 그야말로 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못된 짓을 또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못된 짓은 또 서울대 애들이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육사가 이번에 계엄의 명령을 가장 잘 집행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들은 저항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100% 일치는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서 정치군인들을 양성하는 거점이 육사였잖아요. 육사 인맥을 통해서 얘들이 검찰 내에 윤석열 하나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지네가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군대 개혁 그 중에서도 육군사관학교 개혁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랑 그때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걷어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사를 정말 그런 자신들의 그런 친일 적폐들의 그 진짜 온상으로 계속 그 정신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었나. 사실 출발할 때도 보면은 육사는 거의 친일파 출신들이 장악을 했죠. 일본 육사 출신들로 해서 일본. 그래서 만주군이라든가 이런 데 만주군 육사들. 육군참모총장은 대대로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일본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참 동안. 근데 해군은 손원일인가 하는 분. 손원일. 제가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요. 치매 때문에. 제가 거기 어디 아산인가 무슨 온천 그때 한번 가족이랑 갔는데 거기 손원일 함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군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죠. 배를 한번 타봤었습니다. 손원일 제독인데 그분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에요. 해군은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친일파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시더라고요. 네, 손정도 목사죠. 그분이 여기 이제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는 거기에서 목회도 하시고 네. 그 목회를 유관순 열사가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그 애국심을 키우는데 그 손정도 목사가 굉장히 큰 맞습니다.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손정도 목사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시더만요. 그 아들이에요. 그분이. 근데 네, 해군은 출발 자체가 독립운동가의 피가 그러네요. 시작한 쪽이에요. 그나마. 근데 육군은 그렇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르군요. 출발 자체가 이 친일파 집단이 시작한 쪽이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사람들은 예. 다 숙청됐습니다. 네. 육군 내에서. 예. 그러면서 육군이 사실 한국에서 나머지를 배제하면서 그 친일 세력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 오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권도 잡고. 그렇습니다. 쿠데타도 하고. 맞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런 애들이 다 그걸 통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예. 역사를 통해서. 이번에 뭐 김영현도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예. 네. 노상원도 그런 거고요. 네. 노상원도 뭐 천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렇죠. 수석? 네. 그래서 한국군이 육군 중심으로 과도할 정도로 비대화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의 군에 맞지 않는 보병 중심의 군대 아닙니까? 그러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네, 해군 공군은 이번에 그 육군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참모총장이 됐어요. 예.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번에 계엄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말 안 들었습니다. 아하. 육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쪽 원래 미국도 보병 중심이 아니라 네. 해군군 중심 아닙니까? 어허.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쟁이 아니에요. 네. 해군군이나 첨단 무기가 중요한 전쟁이 됐죠. 특히 이제 뭐 무인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군은 여전히 보병 중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육사의 기득권 유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정권이 교체되면 군대 개혁도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선생님 좀 방금 말씀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해방된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결국은 무산이 돼버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내에 다 그냥 당장 그 친일했던 애들이지만 인력들이 있어 보이니까 야 그럼 이 사람들 시키자 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큰 손이 밀어주고 그거를 극복 못해서 지금 80년째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반복인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내란 청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또 이 앞으로 80년 이런 걸 당하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2의 반민특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좀 보다 강력하게 이 한독수를 날리는 거랄지. 지금 최상목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그렇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를 위해서 싸울 것 같은데. 네, 국채.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은 망하도록. 그러니까요. 거기에 배팅하면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완영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 이완영의 분신들. 이완영한테 가서 너 협상해서 잘 팔아먹고 알아 나라를. 와,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빨리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놈들을. 그러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 조희대 사건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봐주면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러니까요. 봐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기어이 등에 칼 꽂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 다 탄핵해야 됩니다. 싹 다 날려야 되는데요. 심우정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그냥. 그렇죠. 조희대까지도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뭐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선 끝나면 하면 되지. 근데 대선 전에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지금 2주 전에 선생님 방송하실 때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대선 전국에서 이거 다 날려야 된다 이게. 지금 그래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공세를 취해야 됩니다. 공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전에 이제 그 생각이 저는 나요.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날리면 그 윤석열 키워주는 거다. 때릴수록 커진다. 민주당이 키웠다 윤석열을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결국은 윤석열 나왔지 않습니까? 안 때려서 대통령 됐죠. 안 때려서 대통령 됐어.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때려서 혹이 좀 나와서 크더라도 때렸어야죠. 그리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직무정지 시켰을 때 문재인도 날리고 말이야. 그럼요. 그렇게 딱 날려버렸으면은 후환이 없었죠. 지금 같은 사태가 없었죠. 지금 뭐 진짜 그래서 지금도 이 2달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뭐 며칠 남은 겁니까? 40일 정도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40일 안에 나라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안일하게 40일을 기다리면서 네네.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예. 이런 자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침대 축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막판에 골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그 HID도 지금 그 폭로한 거 보면은 네. 계속 지금 뭔가 드러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그 김진성이었습니까? 그 목에 칼 찌른 놈이. 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지금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목숨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모든 수를 다 쓸 것 같은데요. 뭐 다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가 밖에 있는 한 네.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의 전화기는 아직도 살아 있는 거군요. 김건희의 전화기는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네. 이게 빨리 잡아쳐 넣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한덕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덕수가 목이 그렇지 않아도 뭐 목이 굉장히 두껍던데. 네.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랑 한번 통하고 나서 그냥 선생님 목이 그냥 더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출마가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굳혀놓고 예. 지금 간보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네. 간은 원래 철수가 잘 보는데 간철수였는데요. 여기도 간덕수입니까? 철수 못 따라갑니다. 한덕수를. 한덕수를 못 따라가. 네, 한덕수의 간 보는 실력은 뭐 세계 최고의 경지라 그럴까요? 철수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덕수가 역시. 네, 덕수가 낫습니다. 철수 위에 덕수군요. 네. 기회주의에 있어서는. 기회주의. 간보기에 있어서는 철수가 못 따라갑니다. 간철수는 이제 안 쳐줘. 네. 간덕수. 네. 간철수는 요즘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선생님. 네, 말을 잘 못해. 안흥당님 갑니까? 네. 너무 오랫동안 좌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가 대통령의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또 단일화 전문가로서 예. 단일화라도 해보고 싶을 텐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예. 점점 비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저는 선생님 그 얼굴. 처음에 걔 무릎팍도사에 나왔던가? 네. 그때만 그 완전 난리 났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박원순 변호사한테 이제 양보 딱 할 때 와, 씨, 너무 멋있는데? 네. 근데 그때마다 얼굴이 밝았어요. 얼굴이 지금처럼 맛이 가진 않았죠. 오, 지금은 악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진짜 막 얼굴이 막농농당 겁니까?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보여주는 게 나쁜 짓 하면 얼마나 빨리 얼굴이 망가지는가, 얼마나 정신이 빨리 붕괴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죠. 그걸 보여준다. 네. 단기간에 그렇게 나빠진 거죠. 그런데 이 간철수보다도 한덕수가 최고다. 그럼요. 한덕수는 어떤 정권 하에서도 살아남아서 총리를 하는 네. 이 진기록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기름장어가 별명이 기름장어. 미끈미끈 해가지고. 네. 그 박지원 의원이 뭐 대가리에 기름 발랐냐고. 네. 네. 아니, 온몸에 발랐지 뭐 대가리만 온몸에. 발랐겠어요. 미끈미끈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참 좋단 말입니다. 얘가. 그렇죠. 뭐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말 잘 듣고. 네, 알아서 기고. 근데 사실 한덕수를 출마시켜가지고 사실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기는 어려운데. 네. 이 과정에서 차라리 놓고 그냥 얘가 그냥 계속 대선 관리하게끔 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다 뽑아먹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에 좀 더 크다고 봐요, 목적이.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던데. 아니 뭐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겠냐고 물어본 게 네네. 네, 너 밀어줄게라는 얘기겠어요? 어차피 너 결정권 있어? 딱 받아 안 되는데 한덕수 갖고는.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준다. 이제 개들이 주인 앞에서 배 까고 뒤집잖아요, 몸을. 네. 키워보셨어요? 네, 안 키워봤습니다. 훌라당 까요. 어렸을 땐 키웠는데. 네, 등을 딱 대면서 배를 이렇게 들어. 예. 그게 복종의 신호예요.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어요. 뭐 이제 뭐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귀여워요. 그런데 그럼 이제 배 만져주면 너무 좋아하거든 막. 만져주면 한덕수가 지금 그거 당한 거예요. 출마할 거야? 트럼프 앞에서 배 까고 누웠잖아 얘가. 네. 그러니까 배 이렇게 싹 만져 출마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머리에 막 아드레날린이 팡팡 터지는 거죠.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태. 네, 그 마약에 이제 급성 마약에 취한 상태. 미국봉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막
꿈이 부풀죠. 예. 엉아가 나를 밀어주시는데. 네. 예. 한덕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대 구시대적 인물이냐면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예예. 한국이 이룬 모든 성취가 다 미국 덕분이라고 떠든 놈이에요. 이거 지금 아니 최상목이랑 그 임덕근인가? 그 지금 이제 협상하러 가기도 전인데. 전이에요. 오히려 최상목은 이건 뭐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은 가서 그냥 컨설트나 좀 하고 올게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덕수가 뭔 소리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맞서 싸우면 안 돼? 그렇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와. 다 미국 덕이고 우리가 이런 성취는 6.25 때 뭐 우리를 지켜주고 뭐 문화 외교 뭐 안보. 그러니까 한덕수는 어느 시절에 묶여 있냐면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미국이 와서 미군 지나갈 때 막 쫓아가면서 헬로 양키 김미 초콜릿 그럼 던져주면 주워 처먹고 좋아해서 히히 낙낙거리는 거 있잖아. 나 영어 잘하지. 딱 그 수준에 있어요, 얘가. 나 영어 잘하지. 네, 그래서 한덕수 내가 영어 말해서 이거 초콜릿 얻은 거야. 이런 거군요 지금. 네, 그 한덕수가 이 병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씨부리는 병이 있거든요. 네. 저 자제가 안 돼요. 막 영어가 막 나버려. 그러니까 그때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 초콜릿 받아 처먹던. 트럼프한테도 영어를 굳이 써서 통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외신 기자 만나면 영어하고. 네. 전에 그때 이태원 참사 때. 네, 이태원 참사 때. 그러니까 한덕수는 미국 사람만 보면 흥분하는 인간이에요. 이 구시대적 사람. 뭐였죠 선생님? 그 이태원 참사 때 뭐 미식축구 얘기를 했던가 갑자기? 하여튼 농담을 던졌어요. 농담을 했어요. 영어로. 말도 안 되는. 쪼크. 근데 외신 기자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낄낄댄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봐. 영어도 잘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외신 기자들이 내 말 듣고 미국 기자들이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형님이 웃으면 나는 좋아요. 뭐 이런 있잖아요. 멘탈을 가진 인간이 한덕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요 자식 배 좀 만져주면 더 뜯어낼 수 있겠네. 다 주겠는데. 다 주겠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덕수 있을 때 다 빼먹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출마를 안 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출마냐 아니냐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뭐가 더 이득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덕수를 움직이는 거는 뭐 이번에 다 주고 출마하면 되죠. 다 주고. 뭐 가서 막 다 주고 나서 한덕수 자랑할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다 주고 형님 낙점 받아왔다. 트럼프는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선에 주요한 무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미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 뭐 이딴 식으로. 뭐 한덕수가 트럼프랑 영웅적으로 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마하겠습니까? 거꾸로겠죠. 그럴 수는 없죠. 다 퍼지고. 그럴 리가 없고. 다 퍼지고 한미 관계가 잘 풀렸다고 뻥쳐가지고. 뻥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의 공격에 배를 대주면서 들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끔찍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빼먹으려고 할 거예요. 빼먹을 거니까. 너 나가봐, 내 밀어줄게. 일단 이거 다 합의하고 지금 20명 가 있거든요. 다 가 있으면 이청용도 가 있고 막 정신이 나갔어 이놈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한덕수가 설사 날아가더라도 또 최상목이 있잖아요. 최상목이하고 하면 되고. 최상목이 날아가면 또 이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원 탄핵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 이게 경기가 우리가 지금 뭐 어젠가 그젠가 IMF에서 1% 지금 예상한다더라고요. 최저로 이제 예상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1%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고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러고. 근데 일본은 보니까 야, 이 교활한 놈들. 일본은 쓱 트럼프랑 뭐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채 쓱 얘기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팔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팔았다는 얘기가 많죠.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대요 지금. 그 자경단들은 팔았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쓱 또 중국에 보냈어요 지금 공명당 당순가를.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 좀 해볼래? 그럼 이거 자체가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만 더 못해요 이놈들은. 일본은 영악하긴 합니다. 진짜 영악한 것 같아 진짜 선생님. 영악해요. 아주 교활하고 영악하죠. 이 기회에 자기들이 꿈이었던 끔찍해. 군사 대국화.
그러니까 딱 전쟁 국가화. 이쪽을 뭐 전역으로 만들자 하나에. 이거를 한반도, 미국에 대만 뭐 다 묶어서 미국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렇죠. 이거 쓱 주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싹 뒤로 빠지고 실리를 챙기는. 한국 먼저 뜯으세요. 네. 아니, 여기가 기름져요. 걔들은 그렇게 러시아 제재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맞아요. 사할린 가스에 네. 전해서 철수 안 했어요. 예. 계속 러시아 그 가스를 수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그걸 중지하면 독일 꼴나요. 3년 만에 독일 경제가 다 주저앉았잖아요. 예. 러시아산 가스 끊고 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제 지금까지 수입했던 가스를 끊고 미국산 알래스카 가스를 사면 네. 9배가 비싸다 그랬나? 9배. 10몇 배가 비싸다 그랬나? 미치겠네 진짜. 지금 그런 짓을 한덕수가 하려고 알래스카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LNG 그거 한다고 지금. 알래스카 LNG. 전두환도 안 했답니다 그거를. 네, 전두환도 안 했다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봉이냐? 그 돈 밝히는 전두환도 안 했다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날리는 거 돈을 예. 좀 만져야 되는데 돈을. 그러니까 전두환도 거부할 정도로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라는 거잖아요. 네네. 한덕수가 지금 혼자 흥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걔네 또 집을 또 뭐 엑슨모빌인가 뭐 이런 데서 돈을 대줬다 그러고 그게 지금 다 지금 이 협상과 지금 연결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예, 지금 아무튼 뭐 미국에서 트럼프는 우리 한국을 현금 인출기다, 머니 머신이다. 네. 얘들은 우리가 이번에 원스톱 쇼핑 한 번 사가지고 그냥 싹 다 긁어 갈란다. 그렇죠. 한 방에 싹 긁겠다. 한 번에 싹 방위비 뭐 이거 뭐 LNG 뭐 관세 싹 다 묶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네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이제 공격하고 견제하고 유혹하고 땡기는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디입니까 디플로맷 네. 네, 여기서는 이재명 당선이 가장 높다. 근데 이제 부동층 중도층 잡아야 되고 그럼 균형을 네가 참 맞춰야 될 걸. 막 그 좌파들 말만 듣고 막 개혁하면 안 될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정 간섭하고 싶다. 이거 자체가 내정 간섭. 내정 간섭이죠. 왜 남의 대선에 훈수를 두고 예. 자빠졌어요? 자빠졌어요. 아니 거의 그거까지 괜찮아요. 네네. 대선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 좋았어요. 거기까지만 해서 하든가. 괜찮은데? 예, 또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네네.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지네가 막 훈수를 둬요. 예. 야 중도층을 설득해라. 적절한 균형을 맞춰라.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예. 내란 세력 좀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라. 살려줘라. 걔네들하고도 협상하고 잘 지내라. 네. 내란 세력 살려줘라. 기회주의 수박들하고도 잘 지내라. 네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진보 개혁적 정치를 하지 마라. 예.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네네. 이런 혼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재명 후보죠 지금은. 이재명 네네. 후보가 그러네요. 대표가 아니죠. 네, 전 대표죠. 네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국익 중심의 외교, 또 국익 중심의 정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의 요구를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선을 막을 수 없다면 개혁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런 정치를 못하게. 네네. 그러려면 내란 세력 살려야 됩니다. 내란 세력 살려놓고 지금 헌법재판소, 대법원 뭐 이런 식의 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지금 더 알박기를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맞아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꼼짝 못하게 사방팔방에서 꼼짝 못하게 내란 세력을 수박과 알박기들이 포위시켜 놓고 그다음에 대선 분위기도 좀 흐리고 대선도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선이 아니고 그냥 뭐 이재명과 누구의 인물 대결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든가 해서 막 분위기를 흐려가지고 이슈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대선의 성격을 흐려놓고 그러고선 당선됐을 때 뭘 못하게 또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 안 되게 70% 막 이렇게 받고 하면 그 답이 없잖아요. 당선된 다음에 개혁을 엄청나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4%로 이긴다든가 52%로 이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이 끝난 뒤에 개혁을 못하게 발목을 딱 잡아놓겠다. 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 디플로맷의 이런 말이
균형, 부동층, 중도층 이런 말이 그냥 훈수입니까 협박입니까? 뭐 거의 미국에 한다는 말이면 거의 협박에 가깝다고 봐야죠.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거 우리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게 오늘 조이대 희대 반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선생님.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시대를 쓰겠다. 말 안 들으면 희대를 쓴다. 네. 우리에겐 시대도 있어.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거죠. 알아서 기어줘. 아이고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작년 하반기 전까지는 명태균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다가 까놓고 보니까 얘가 안철수랑 윤석열이랑 단일화를 시켰어. 네. 사실 진짜 이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진짜. 이준석도 띄워줬고. 김종인도 만났고, 네. 얘가 다 휘두르고 있었네. 근데 사실 그거는 큰 손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명태균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CIA에 임무를 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가 몰랐든. 저 알고 있다고 봐요. 알고 있다고 그 봐야 정도면 된다. 알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런 명태균 같은 놈들이 한 놈이겠냐 이런 거. 여러 명이겠죠.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을까 이놈들이. 그렇죠. 명태균, 동태균, 생태균 네, 이런 놈들이. 맞습니다. 그게 뭐 또 대법원에도 있을 거고, 네. 뭐 검찰에도 있을 거고 사방팔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희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기현, 예. 심우정 이런 놈들을 그냥 하는 거고 밑으로는 뭐 생태균, 동태균 다 돌려가지고. 야 진짜. 예 아무튼 이 대상 끝까지 잘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국힘당 경선에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바퀴냐 네. 바퀴벌레냐. 네, 둘 다 바퀴가 들어가는. 네 보셨어요 선생님? 많이 안 보죠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저도 하도 돌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네. 네. 이게 초등학교 선거보다 못해요. 초등학생들도 나오면은요. 네네. 우리 반을 위해서 이런 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공약을 내세워서 경쟁을 하거든요. 이것들은 경쟁이 없어요. 그런 네. 공약 경쟁이 없어요. 예. 다 한마디만 해요. 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네. 나머지는 다 진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럼 결국 다 진지하게. 다 진다는 거잖아요. 네. 서로 디스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말고는 공약도 없고. 음.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요. 친구가 보정 속옷 입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뭐 키높이 구두 신었다 이런 거 공격 안 해요. 초등학생들도. 홍준표가 했습니다. 당당하게. 가능하면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얘들은 보면 지금 막 가발 얘기에 보정 속옷에 키높이 구두에 예. 야 정말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라고 예. 느끼겠어요. 예. 저는 이런 국힘당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네. 한국 정치의 수준을 네. 떨어뜨리고 한국인들한테 그러네요. 네, 정말 질 낮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가 다 보는 건데 이거는. 네. 그러네요. 망신이에요, 망신. 나라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다. 네, 이런 놈들은 빨리 없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란 그 핵심 정당이기 때문에 네, 내란당이죠, 뭐. 그걸로 봐서도 이건 사실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바퀴벌레냐 바퀴냐 네, 선택해라. 선택해라 해서 한동훈이 예. 사는 게 낫지 않냐? 바퀴벌레를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뭔가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는 네네. 둘 다 싫다 그랬나요? 둘 다 네네. 싫다. 예, 홍준표는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약간이라도 모욕감을 느끼면 깽판을 치는 사람이에요. 예. 판을 막 뒤엎는. 어허.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듣는 순간 바퀴벌레와 자동차 바퀴 둘 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홍준표가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발끈한 거죠. 싫다. 둘 다 싫다. 이거는 질문 자체를 배격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농담으로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질문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네. 그거는 이제 홍준표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수틀림은 다 없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네. 재밌습니다. 나경원은 네네.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 네. 이게 드럼통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드럼통에 숨고 싶어요. 네. 이 얘긴데요. 이 나경원은 그 학대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국힘당 대표 나왔을 때 예전에. 예. 윤석열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나경원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맞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깡패 영화에서도 보면 네네. 몇 대 맞고 항복하고선 사라지면 복수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피 철철 나서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죽을 정도까지 맞고 나면요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꼬봉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 정도로 맞았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드럼통에 이제 가면 집에서 드럼통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윤석열에 맹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나경원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네.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계기질을 못하고 맞았다고 네네. 찌그러져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당 대표 선거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뭐 엄청 그거를 그렇게까지 여러 상처를 입을 만큼 좀 가혹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좀 제가 봐도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어떤 게 그랬죠, 선생님? 뭐 연판장 돌려가면서 대표직을 나오지 말라고 하고 뭐 온갖 그 험담을 하고. 그런 걸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결국 물러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물러났죠. 찌그러져서 그러면서 그때 두드려 맞으면서 무섭다 쟤네들. 그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겠다. 네, 김건희 눈에 엇나면 죽는구나. 이런 공포감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자체가 원래 그렇게 용맹한 사람은 아닌데 네네. 그때 이후로 더더욱 회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회피하는 드럼통 속으로 숨고 네. 달팽이처럼 이렇게 드럼통을 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위험하면 이렇게 쓰는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는. 이번에도 답변을 회피한 거죠. 딱 보면 대답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홍준표처럼 화를 내면서 홍준표는 거부한다가 아니고 여기는 회피다. 별로 대답하고 이렇게 회피. 네. 소극적으로 막 네네. 하면서 자 이제 한동훈이 제일 제일 재밌는 놈인데. 네네. 한동훈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 그렇게 싫어했고 씹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 뭐 범죄자니 뭐니 막 그렇게 씹었는데 손 잡고 싶어요? 악수하고 싶어요? 근데 계엄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막 국회. 가서 이렇게 긁었잖아요 문을. 이거는 뭐 이제 비유입니다. 진짜 긁었다는 거 아니고 막 네. 들여보내주세요. 저 죽어요. 막 들여보내줬다는 거야. 한성은 불쌍해서 죽을까봐 하도 이제 애처롭게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얼굴이 하였다 그래요. 창백해가지고 목격자에 하면 백지천처럼 하였대요. 무서워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빈 거죠. 그 전화도 받았다지 않습니까? 네. 빨리 튀라고. 네. 너 죽는다고. 죽는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때 그 있잖아요. 악수한 사진. 살았다는 그 안도감과 그 존경심 있잖아요. 그때는 구원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들여보내주고 그래서 막 허리 꺾어서 정중하게 악수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미워했다면.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한동훈 그 순간 생존 본능 우선. 생존 본능. 살아야 된다. 비굴함 개나 줘버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은 사실 뭐 내가 어떻게 지조를 지키고 뭐 또는 뭐 당당함을 유지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네. 비굴한 사람이에요. 비굴한 사람.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발언도 했죠. 개가 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맞네. 그죠? 했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맞아요. 개 눈에 개만 보인다. 그러니까 난 개가 되겠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뭐 자신 있게 얘기했죠. 바퀴벌레라고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말이 재밌어요. 생명체가 낫지 않니? 그래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사는 게 낫지 않냐? 사는 게 낫지 않냐? 얘는 이 기본적으로 삶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살아남기를 위한 분투, 줄서기, 비굴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런 건 괜찮고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진 찍기. 네. 살아남고 나서 이제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사람들한테 사진 찍는 거. 바퀴벌레라도 좋아요. 사진만 찍게 주세요. 바퀴벌레 사진. 바퀴벌레도 뭐 다듬으면 가발도 쓰고 뭐 보정 속옷 입고 하면 사진 찍으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동훈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은 바퀴벌레를 선택한 것이다. 참 그러니까 저도 그 말 속에 어떤 그런 그 참 비굴하고 비열하고 참. 저렇게 해서 살고 싶나. 맞습니다. 비열하다 비굴하다 딱 맞죠. 그렇지만 뭐 사실 작년 계엄 전국 이후에가 사실 얘한테는 완전한 기회였는데 사실 뭐 그 전에 그 1년 전에 지가 당 대표 그 당시에는 뭡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 사실 그때부터가 사실 완전한 기회였는데 다 놓친 거죠. 자기가 발로 찼죠.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한동훈은 밥상을 차려주면 걷어차기. 지손으로 걷어차기.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퀴벌레하고 네네. 자동차 바퀴하고 질문 자체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퀴가 들어갔다는 공통점 외에는 질문의 목적이 딱히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근데 물론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간다면 네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아하. 자동차 바퀴는 그래도 무거운 차체를 떠받치고 네. 묵묵하게 굴러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복을 상징할 수도 있긴 해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멋있네요. 그죠? 그러면 진짜 괜찮은 후보라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야, 그러네. 난 자동차 바퀴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국민을 짊어지고 야. 묵묵하게 굴러가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멋있겠는데요? 아무도 못 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네.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전 없죠. 한동훈은 바퀴는 죽은 거고 살아있는 차 바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바퀴. 나 살아있을래. 난 바퀴라도 좋아.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미국이 지금 관세 정쟁이 약간 망했고요. 네. 시진핑이 동남아 돌면서 약간 좀 부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아주 눈여겨볼 만한 게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거 미국이 일으킨 거고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 아니냐 우크라이나 논한다는 거고 유럽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렇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유럽 의원들 의회 사람들 모아다가 대상으로. 근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한 게 아니 미국이 경제 어렵잖아. 그럼 주한미군이랑 전 세계에 있는 그 미군 다 그냥 돌려보내자 그냥. 경제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거기 괜히 돈 들여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 사람 입에서 나오기에는 약간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사실 트럼프의 의중이기도 해요. 이게 트럼프가 미군 기지를 다 없애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돈 들어간다 이거죠. 쓸데없이. 근데 선생님 그 지점에서 그 콜비나 얘네들은 주한미군을 현상을 변경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을 겨냥하게끔 하자.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럼 트럼프랑은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철수예요 다. 트럼프 원하는 거는. 트럼프는 일단 콜비랑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콜비는 그 중간 정도의 과정으로 묘사하는 거죠. 중국 견제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은 중국 견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일본을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일본, 한국 하나의 전역으로 니들이 싸워. 묶어서 니네들이 알아서 좀 막어. 우리는 지금 막을 만한 힘도 실력도 없어. 또 부담스러워. 중국이랑 붙는 거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전 세계는 미군 기지를 다 빼자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당장 했을 때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네오콘의 반발이 워낙 거셀 거고 근데 제프리 sak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속마음을 대변해줬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죠. 근데 미국은 그동안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를 군사적으로 일단 지배하고 그 군사적 지배의 기초에서 달러 패권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세계를 수탈해온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제국주의적 행보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게 트럼프의 입장이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국가 노릇은 그만하고 우리 나와버리. 아메리카 대륙 중심만 먹자. 딴 데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먹는다. 이게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은 러시아 주고 아시아는 중국 주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아메리카만 먹자 이거예요. 그럼 미군 기지 해외 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장기적으로는 거의 철수가 목적인데 그렇군요. 제프리 sak스가 뭐 그런 얘기 잘했죠.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랑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이 사실은 뺄 건데 속마음은 저걸로 돈을 뜯어 먹어 볼까?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 돈 뜯고 빼려고 그러는 거죠. 돈 뜯고 빼려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뺏기고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트럼프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미군을 계속 남겨두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뭐 돈 좀 많이 줬던데 보니까. 그래 소용 없어요. 빼고 싶으면 뺍니다. 거꾸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자기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되면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결정하면
한국의 반응이 어떠하냐, 뭐 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 줬네, 네. 그게 먹힐 사람입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관세 때릴 때 보세요. 네. 깡패잖아요, 깡패. 그냥 막 우기잖아요, 빡빡.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하고 되고 있죠. 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네. 따라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 뜯으려고 하면 제프리 sak스 교수 말처럼 그럼 가시오 좀. 네네. 돈 내기 싫으면 네. 있을 거면 돈 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럼 필요하면 자기네가 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그렇게 하면 필요하면 돈 내라. 어차피 주한미군 중국 상대한다고 있는 거라면서요. 트럼프 쪽 말로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빌려주는 거냐, 땅을 살짝. 우리 안보가 아니라 중국에 대치하는 군인데 그럼 돈을 받아야죠. 참 그렇게 협상할 대한민국 관료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죠. 네. 한덕수나 최상목으로는 어림없고요. 걔들은 뭐 운덕과 운공의 나라인데요. 지금 뭐 다 벗어드려야죠. 지금. 뭘 드릴까요?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감시하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쟁으로 대선을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대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